안녕하세요. 저희 행복한 대리운전에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일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리운전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리운전은 술 취한 고객님의 차를 몰고 고객 집까지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대리운전은 개하고 개새끼를 상대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개는 고객이고 개새끼는 상황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개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상황실도 그 기사님들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실에서나 또는 고객이나 뭐 사장님들한테 안 좋은 행동이나 뭐 페널티나 이런 걸 매길 때 그냥 무조건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야 돼요. 왜냐? 개하고 개새끼하고 싸우면은 나도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싸우지 말고 그냥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인정을 하라 그러냐면 다 그 선생님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대리운전은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일하기 싫은 날 일 안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루에 1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참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1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10만원 이상 버느냐. 여기에는 뭐 대리운전 10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처음 대리운전이라는 걸 하려고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오다를 0.1초 만에 잡아야 됩니다. 오다는 이렇게 이거 어디서 어디 가고 얼마고 이렇게 보고 잡으려고 그러면 오다가 없어집니다. 오다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하나씩 뜨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것만 잡으려고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 가고 얼마고 이런 걸 보지 말고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잡혔으면 그때 보고 웬만하면 가시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건 안 가도 됩니다. 물론 페널티 500원이 빠지겠지만 하루에 몇천 원 빠지는 거 이런 거 그냥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에 10만원 이상 버실 수 있습니다. 칼자루를 내가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해야지 잡히지도 않은 오다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오다를 거의 하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 자동을 안 하면 자동이 안 들어옵니다. 자동을 안 하면 자동이 안 들어온다는 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초저녁에 특히 자동이 좀 들어올 때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되면 자동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동은 로지는 내가 거리를 3km를 놓으면 3km짜리도 자동이 들어오고요. 콜마노는 900m 이상은 자동이 안 들어옵니다. 내가 거리를 아무리 넓게 놓고 있어도.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차이점은 로지는 자동이 2명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명 중에 1명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잡을 확률이 50%입니다. 근데 콜마노는 1명한테만 들어와서 무조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지는 자동 프로그램에 자동이 들어오면 거기에 자대라고 3초 동안 자대라고 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뭐 하는 거냐? 가격, 출발지 도착지를 보고 내가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 거면 자동이라고 바뀌어요. 자대 상태가 자동이라는 글씨로 바뀝니다. 3초 있다가. 그럼 빨리 출발지나 도착지를 눌러서 오다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대 상태에서 잡으면 오다가 한 순위가 밀립니다. 그래서 못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택시를 많이 타야 됩니다. 택시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사회에서도 힘든 일 하는 사람보다는 편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한 달에 200만원 버는 사람들은 돈 벌기 힘들다 그러고 한 달에 2천만원 버는 사람들은 돈 벌기 쉽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들은 널린 게 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많이 타야 되는데 왜 택시를 많이 타야 되냐면 택시 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한테 갈 때랑 마치고 다시 서울로 들어올 때. 근데 먼저 고객한테 갈 때 택시를 많이 타야 되는데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4번 택시를 타봤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택시를 타면 뭘 줄일 수 있느냐? 대기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2-3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일을 하면 택시비 10,000원 더 쓰지만 2-3만원은 더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은 마음을 먹었다면 거리를 얼마를 놓고 오다 잡겠습니까?
보통 2kg나 3kg 놓고 오다를 잡거든요. 물론 강남에서는 1.5kg 이상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2kg를 예를 들어서 놓고 오다를 잡는다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1kg만 놓고 오다를 잡거나 그 이하를 놓고 오다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1kg하고 2kg하고 오다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당연히 2kg가 오다가 많이 보이겠죠. 근데 몇 배가 보이냐면 4배가 보입니다. 4배. 거리의 제곱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는. 그렇기 때문에 오다가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2kg를 놓고 있으면 오다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는 또 0.1초 만에 오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이 초저녁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6, 7시에 일하러 나오셔가지고 8시, 9시까지 2, 3시간을 일을 못 잡고 그냥 대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다를 고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다를 2, 3시간 골라봤자 좋은 오다는 안 나옵니다. 초저녁엔 절대 좋은 오다가 안 나옵니다. 왜냐? 이 오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다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오다가 없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객이 같은 회사에 맨날 시켜도 몇 시에 시키느냐, 무슨 요일날 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맨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시고 택시를 타고 다녀야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래야 대기시간을 줄이고 그래야 오다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택시를 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는데 돌아오는 택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당 같은 데 가시면 12시 반 넘어서 얘기입니다. 셔틀버스도 12시 반 넘어서 다니고 택시들도 서울택시가 분당에 가서 12시 반 이전에는 기사들을 안 태워줍니다. 근데 12시 반 넘으면 대리기사들이 보이면 와서 씁니다. 강남 갈 거냐고. 그럼 타면 3,000원만 내면 됩니다. 근데 분당이 아닌 지역에서는 택시를 타려면 택시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서울택시를 세워가지고 대리운전 기사인데 기사들 태우고 강남을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가고 3분의 2 정도는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 간다는 택시를 타면 3,000원에 서울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남양주 호평을 갔는데 거기 가시면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 이마트까지 걸어갑니다. 왜냐면 이마트에 가면 서울 택시들도 많고 기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모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마트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 가기 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이마트까지 1km가 될지 2km가 될지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 서울택시가 나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서울택시가 많이 가니까. 그럼 택시에 세워서 대리기사인데 기사들 태우고 강남 가십니까? 물어봐서 간다 그러면 그 택시를 타고 이마트를 가서 3명을 더 태우고 오든 오는 길에 3명을 더 태우고 오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마트까지 굳이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마트까지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거기서 택시를 잡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사들이 안 간다는 기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12,000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사들이 타든 안 타든. 그리고 기사들이 타면 제가 돈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태워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디 가서든 꼭 호평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딜 가서든 서울택시를 타고 서울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택시를 어디서든 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서울에서 만약에 목동을 가잖아요. 그럼 목동을 도착해서 다시 강남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목동에서 0.1초 만에 아무 오다나 잡는 겁니다. 2km 놓고. 그러면 대부분 부천이나 인천으로 갑니다. 근데 웬만한 기사들은 그런 걸 안 가려고 그래요. 15,000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걸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기사들이 목동에서 좋은 오다 기다리는 시간에 한 30분 걸립니다. 30분에서 1시간씩도 걸릴 수 있어요. 초저녁에는. 근데 그 시간에 인천 가는 거, 아니 부천 가는 거 15,000원짜리 그 시간이 끝납니다. 벌써. 도착하고 남아요. 기다리는, 다른 기사들 기다릴 때. 한 건 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천이나 인천 가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도 또 0.1초 만에 아무 오다나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부천에서 부천을 가든, 인천에서 인천을 가든, 부천에서 서울을 가든, 아니면 부천에서 인천을 가든, 아무 오다 상관없이 잡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오다는 뒤로 가기 때문에 인천이나 저쪽 안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도 또 마찬가지로 아무 오다나 하는 겁니다. 수원을 가든, 인천을 가든, 일산을 가든, 아무 오다나 하는데, 이제 오다가
안 나올 정도까지 다 들어갑니다. 2단계, 3단계 이렇게 두세 번에 걸쳐 들어가면 한 12시 반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번 서울택시 쇼부 쳐가지고 강남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면서 기사를 태워가지고. 그럼 강남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단 강남 나와서 강남에서 오다 잡아가지고 또 아무 쪽으로나 가서 거기서도 또 2단계, 3단계로 들어가서 아침에 버스 타고 나오면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무조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버스 타고 나오면서 2km를 놓고 있으면 집에 갈 때까지 자동이 계속 들어와서 집에를 못 갈 정도로 자동이 들어옵니다. 아침 시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언제든지 벌 수 있으니까요. 고다를 가리지만 않고 아무거나 하면 웬만하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가능하면 3만원 넘는 오다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2만원짜리가 보통 한 20km 정도 거리가 2만원짜리가 많거든요. 근데 3만원짜리는 30km가 되는 게 아니고 30km가 넘고 한 40km 되는 것도 3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3만원 넘는 오다는 안 가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경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세워줄 수도 있고 아니면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고객이 어디 좀 들렸다 가시죠 그러면 좀 일을 해보신 분들은 예 고객님 경유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하면 고객님이 경유비를 주고 싶다가도 안 주고 또 조금씩밖에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이 돈을 더 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면 적당히 주거나 물론 손해보는 경우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얘기 안 하고 가서 안 준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객님이 가자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더 주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손해볼 마음을 먹고 내가 며칠에 한 번 정도는 손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보통 고객님 집 주차장에서 사고가 대부분의 사고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면 주차를 해줘야 되지만 고객님이 주차장 입구에 세워주세요 그러면 두말 하지도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게 사고 안 나는 요령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고객님하고 첫 통화를 할 때 업소 이름을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업소에 계신지. 그래야지만 고객님하고 빨리 만날 수 있고 빨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통화 끝날 때쯤 예, 택시 타고 금방 가겠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얘기하고 끊어야 돼요. 그래야 고객님이 택시비를 좀 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혹시 어디서 오는데 택시 타고 오냐고 물어보면 내가 200m 옆에서 오든 2km 뒤에서 오든 무조건 한 블럭이나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걸어가기가 좀 애매해서 택시 타고 금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200m는 걸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그렇더라도 택시 타고 간다고 얘기해야지 고객님이 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어디 가시는 고객님 맞으십니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인사를 한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혹시 어디 가시는 고객님 맞으십니까? 하고 꼭 물어봐야지. 그게 틀리면 다른 고객을 모시면 페널티를 2만원 3만원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물어보셔야 되고요. 고객님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을 꼭 켜달라고 그러고 어느 길로 갈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내가 알아도 서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도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끊긴 걸 알아도. 그래야 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에서 끝났으면 여기 번화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돈 받기 전에. 그래야 고객님이 팁이 좀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팁 받는 방법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제일 어렵고 중요한 걸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마음가짐인데요. 내가 당분간만 대리운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분간 하든 하루를 하더라도 내가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은 내가 최고의 대리운전 기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거랑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쭈삣쭈삣 하는 거랑은 소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 선생님들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 보면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아무리 수리를 들으셨어도 기사님들이 열심히 하는 기사인지 대충 하는 기사인지 딱 보면 압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있는 거를 어떻게 고객한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 할 필요는 없고요.
고객님이 차에 탈 때 뒷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대리운전 기사라고 말을 안 해도 고객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팁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운전하고 가면서 고객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고객님 생각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그 말 두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더 말을 길게 하실 것도 없고 그냥 고객님 말만 들어주시면 되지 내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그거는 뭐 우리가 토론하려고 대리운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고객님 말씀이 다 맞다. 그리고 뭐 차가 좋다. 뭐 똑같은 차를 내가 다른 데서 많이 타봤는데 이 차는 이상하게도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좀 더 낫습니다. 물론 진심을 담아야 되겠죠. 그리고 11시에도 피크타임인데 그때가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시고 졸리면 PC방 같은 데 가셔서 잠깐이라도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오랫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저나 우리 실장님한테 또 여쭤보시고요. 앞으로 대리운전 하는 동안은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는 뭐 다 아시고 오셨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지 ABC를 다 메인으로 깔아드리는 회사입니다. A, B, C 이 각 회사 한 회사씩 3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저희 회사 행복한 대리운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ABC가 다 메인인 회사고요. 콜마노도 0차고요. 아이콘도 1차입니다. 근데 아이콘은 탁송하시는 분만 깔아드립니다. 탁송 안 하시는 분들은 아이콘이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나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시고요. 간단하게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